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둘의 박규혜 노무사입니다. 2026년 3월 12일 국회 통과한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노동법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새롭게 통과시킨 3대 핵심 법률에 따른 기업의 실무 대응 전략에 대해 심도 깊게 다루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2일부터는 노동 현장의 오랜 룰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과거 73년간 사후 처벌에 집중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구조적 예방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법적 기반이 완성된 것인데요. 이 변화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의 제정입니다. 이는 단일 법률을 기반으로 입체적인 예방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근로기준법의 개정입니다. 이는 임금체불의 구조적인 원인을 원천 차단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징수법의 개정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산재 예방 책임과 더불어 재정적 환수 조치를 통해 기업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73년 만에 이루어진 통합적인 변화는 바로 근로감독에서 노동감독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과거 1953년부터 2026년까지는 명칭은 근로감독관이었고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등 개별 법률에 파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감독 범위 역시 임금 및 근로시간 중심의 제한적인 성격을 띠었죠. 하지만 2026년부터는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되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라는 단일 통합법률을 법적 근거로 삼게 됩니다. 감독 범위 또한 산업안전,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권 전반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 핵심적인 의미는 감독관의 직무 집행 기준이 통일되어 기업을 향한 행정사법 조치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크게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 뒤 시행됩니다. 감시망은 중앙과 지방의 입체적인 감독망을 통해 더욱 촘촘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앙노동감독관을 통해 대규모 사업장과 중대한 기획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반면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생활 밀착형 업종에 대한 예방감독은 17개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지방노동감독관이 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업이 주목해야 할 리스크 포인트는 바로 지방정부의 직접 감독 권한 신설로 인해 30인 미만 하청업체의 노무 리스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된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고용노동부는 대기업 본사를 향한 강도 높은 정기 및 특별감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금체불의 구조적 차단 방안으로 도급 임금 구분 지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업, 조선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원도급 대금이 중간에 유용되는 관행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과거에는 1차 하도급, 2차 하도급을 거치며 총 도급 대금이 일괄 지급되어 임금 재원이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7년 개정 법률에 따르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노동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사업비용과 분리하여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임금 재원의 추적을 가능하게 하며 중간 착복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실무적 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제 임금체불은 더 이상 단순한 비용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벌칙이 대폭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규정되며 재판에서 벌금으로 무마되던 과거의 관행은 이제 철퇴를 맞게 됩니다. 과거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이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그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경영진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을 둘러싼 형사처벌 수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것입니다. 이 규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됩니다. 형식적인 예방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산재보험료 감면 환수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위험성 평가 인정이나 사업주 교육 이수와 같은 서류상 요건을 충족하여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더라도 더 이상 면제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첫 번째 단계는 서류상 재해 예방활동으로 산재보험료 감면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실질적인 안전관리 실패가 드러나면 세 번째 단계로
감면받았던 보험료가 소급 재산정되어 전액환수 부과됩니다. 즉, 중대재해 발생 시 그동안 감면받은 보험료 혜택이 즉시 소급 취소되며 재산정된 금액이 페널티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과는 별도로 재정적인 타격이 가중됨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3대 법률의 통합적인 의미는 바로 빈틈없는 컴플라이언스망의 완성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한 3개의 법안이 아닙니다. 정부는 기업의 가치사슬 전체, 즉 도급구조, 안전인프라, 인사노무까지 통제할 수 있는 구조적인 덫을 완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감독관법을 통한 촘촘한 입체감독, 임금 구분, 지급을 통한 자금 흐름의 투명화, 그리고 보험료 환수를 통한 실질적인 안전 책임이 이 망을 구성합니다. 이제 서류 중심의 방어 논리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현장에서의 실질적 이행만이 유일한 리스크 해지 수단이 될 것입니다. 기업 실무 대응을 위한 타임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6년 하반기, 즉 공포 후 6개월부터 시작되는 리스크 가중기입니다. 이때부터 임금체불 벌칙이 대폭 상향 적용되어 최대 5년 징역까지 가능해지며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소급 환수가 시작됩니다. 다음은 2026년 연말, 공포 후 8개월부터 시작되는 감시망 확대기입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본격 시행되고 17개 지자체에 위임된 소규모 사업장 노동감독이 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는 시스템 개편기가 시작됩니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도급 임금 구분 지급 의무화가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경영진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3가지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계약 구조 개편입니다. 도급 대금 분리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 및 조선업의 다단계 하도급 계약서를 전면 재검토하고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 전용 계좌 분리 지급 프로세스를 신설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보건 실효성 점검입니다. 페이퍼워크를 걷어내고 실질적인 현장 작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 서류 구비 여부를 넘어 실제 현장 작동성을 감사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 환수 및 징벌적 타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인사노무 컴플라이언스는 입체적 감독에 대비해야 합니다. 사내 하도급, 파견 등 복잡한 인력 구조에 대한 선제적인 노무 진단이 필요하며 특히 30인 미만 하청업체의 노무 리스크가 원청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가치사슬 전반의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